2년 전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 박정희 씨의 남편 김영수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그는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아내에게 오늘은 동네 친구들과 산책 후에 차 한잔하고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아파트에서 손자, 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오면 행복해하던 평범한 은퇴 가정의 가장이었던 영수 씨는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 의사들은 중증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정희 씨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며칠은 충격과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저에게 찾아온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순간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처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남편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연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만 했었습니다. 둘째, 은행 계좌와 주식, 채권, 신용카드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계정은 남편 명의였고, 정희 씨는 비밀번호는 물론 어떤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이후 가계부는 늘 정희 씨가 썼지만 투자와 저축은 남편이 전담했었습니다. 셋째, 갑자기 끊어진 남편의 연금. 두 사람의 노후 계획은 남편의 연금을 기반으로 했었고, 정희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생활비와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넷째, 법적 문제들. 상속 절차, 부동산 명의 변경, 세금 문제는 정희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분배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자산의 문제. 남편의 이메일, 휴대폰, 컴퓨터 등에는 중요한 정보와 가족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정희 씨에게 이것은 더욱 큰 난관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어요.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없어지니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어 자주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고,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습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60대, 70대 배우자들이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경험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평균적으로 400개 이상의 행정적, 법적,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해온 중년 부부의 경우 남겨진 배우자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남은 가족을 위해 정리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영 씨는 가장 먼저 남편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재정 관리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겨진 배우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배우자의 모든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는 무엇인가? 마이너스 가입한 모든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은? 마이너스 대출과 부채의 총액과 상환 계획은? 마이너스 투자 자산과 퇴직연금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마이너스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유는 건강한 가족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남편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함께 재정 계획을 공유했더라면. 정희 씨는 한숨을 쉽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나이 들어서는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모든 금융 계정 목록을 작성하세요. 마이너스 은행 계좌, 신용카드, 대출, 보험, 투자, 연금 등. 두 번째로 월간 예산 계획과 주요 지출 일정을 공유하세요. 세 번째로 재정 관련 중요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세요. 네 번째로 최소 6개월마다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다섯 번째로 금융 비상금을 마련하고 그 접근 방법을 공유하세요. 재정 정보 공유는 단순히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재정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가족 회의를 열어 현재 재정 상황, 목표, 걱정거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란과 추가적인 고통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영 씨는 법적 문제로 수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법적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여러분의 재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가족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법적 문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가장 기본적인 문서로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지정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 위임장은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정적 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세 번째, 의료지시서는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명시합니다. 네 번째, 생전신탁은 상속세를 줄이고 유산 분쟁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유산 계획은 디지털 자산 이메일, 소셜미디어, 온라인 계정 등에 대한 접근 권한과 처리 방법을 명시합니다. 법적 문서 준비는 비용이 들고 생각하기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유언장 전문 변호사 박정훈 씨는 말합니다. 준비된 서류 한 장이 남겨진 가족에게 몇 개월의 스트레스와 법적 분쟁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법적 문서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가 변호사, 재정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세요. 둘째, 문서의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셋째, 중요한 생활 변화, 결혼, 이혼, 출산, 부동산 구매 등가 있을 때마다 문서를 검토하고 갱신하세요. 넷째, 법적 문서의 위치와 접근 방법을 가족에게 알리세요. 다섯째, 최소 35년마다 모든 법적 문서를 검토하세요. 준비된 법적 문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의지와 바람을 전달하는 목소리입니다. 미영 씨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이었습니다. 남편의 생명보험이 있었지만
그 금액은 장기적인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족의 안전망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족의 주 수입원이라면 적절한 보험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보험은 사망 시 남겨진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의 1015배를 보장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둘째, 건강보험입니다. 의료비는 가장 큰 재정적 부담 중 하나입니다. 포괄적인 건강보험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셋째, 장애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득을 대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사망보다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남편이 적절한 종신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적어도 앞으로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덜했을 거예요. 노후에 갑자기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미래가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희 씨는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전문 설계사와 상담하여 설계한 후 보험 증서와 중요 정보를 정리해 문서로 만드세요. 배우자나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보험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저장소, 암호화폐, 온라인 계정 등 우리의 디지털 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할 수 없어 중요한 문서와 가족 사진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는 물론 모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 항상 남편에게 의존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중요한 문서들이 있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들이요. 그것들을 복구하기 위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영영 사라졌습니다. 첨단 정보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서, 계약서, 재정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비디오, 이메일은 큰 감정적 가치를 지니며 가족에게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온라인 사업, 웹사이트, 블로그, 암호화폐 등이 상당한 재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은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이 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디지털 계정은 신원 도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첫째, 모든 디지털 계정의 목록 작성하세요. 이메일, 소셜미디어, 금융, 쇼핑, 구독 서비스 등. 둘째, 주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접근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과 공유하세요. 셋째, 주요 디지털 서비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유산 설정을 활성화하세요. 넷째, 중요한 디지털 콘텐츠 사진, 비디오, 문서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세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감정적 유산입니다. 재정적, 법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음의 선물 역시 소중합니다. 미영 씨는 남편이 남긴 편지나 메시지가 없어 더욱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빠의 목소리, 조언, 사랑의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큰 위로가 되었을 텐데요. 감정적 유산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말과 지혜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가족에게 큰 위로와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 유산은 물리적 존재가 사라진 후에도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여러분의 핵심 가치와 인생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의 미해결 문제나 감정적 부담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 유산을 남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편지를 작성하세요. 중요한 순간, 생일, 졸업, 결혼 등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둘째, 음성 또는 비디오 메시지를 녹화하세요. 셋째, 가족 역사, 이야기, 전통을 기록하세요. 넷째, 인생의 교훈, 가치, 희망을 담은 일기나 회고록을 작성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물질적 유산만 준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한 장의 손편지가 수백만 원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목소리, 사랑, 그리고 존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남은 가족을 위해 정리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이는 사랑의 표현이며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70세가 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희 씨는 말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후에야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리고 아직 멀었다 또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준비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남겨질 사람들이 혼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대한 대화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와 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중요한 문서의 위치를 공유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준비는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